원장님, 오늘 아이들 근시 치료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안경도 좀 많이 쓰는 보이고, 또 근시 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요즘에는 이 근시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시라는 거는 이제 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워낙 근시가 또 많이 생기고 안경 쓰는 친구들, 뭐 렌즈 끼는 친구들 너무 많은데, 이 근시 치료는 어린 나이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근시가 막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그 치료를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영유아 검진 때 이제 시약 검사나 이런 검사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근시가 진단이 됐다, 내 아이의 눈이 나쁘다, 그럼 정말 적극적으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을 해서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시 치료의 가장 중요한 5가지 키포인트를 뭐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는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만 잘 습관을 들거나 이제 주의만 해도 근시 진행을 예방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건데, 아이들에게 2시간 정도는 야외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껏 뛰놀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먼 사물이나 먼 데를 볼 수 있는 환경 하루에 2시간 이상 노출이 돼야 근시 진행이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태블릿을 보거나 가까운 거를 볼 때는 거리를 최소한 30cm 정도는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 계속 오래 보다 보면 근시가 더 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유지 시간은 가능하면 30에서 40분 이내에서 하는 것이 근시 발병 진행을 좀 억제할 수 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태블릿을 보는 거, 핸드폰을 보는 거, 이게 과연 근시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이것 자체가 근시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아직은 크게 뭐 우리가 밝혀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그 행위 자체가 근거리 작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노출이 된다면 근시 진행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치료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근시가 진단이 되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수치값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면 렌즈 대응치라는 값이 있어요, 안과에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0.5디옵터에서 마이너스 0.75디옵터 이상이 올라가면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도수 자체의 검사값이 궁금하다면 이건 안과에 가면 쉽게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좀 생활에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자꾸 눈을 찡그린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 꼭 안과에서 도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근시가 조기에 발병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안축장 길이라고 눈의 길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진행하거나, 아니면 양쪽 부모님 모두 근시가 나쁘다 하면은 그 아이는 근시가 생기고 나빠질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일수록 더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근시가 우리 아이가 진단이 됐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 치료하는 방법도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경, 두 번째는 컨택트 렌즈, 세 번째는 드림 렌즈, 네 번째는 약물 치료, 5번째는 이제 병합요법,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첫 번째 안경 처방은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근시에 대한 안경을 처방할 때 간혹 저교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교정을 했을 때는 근시 진행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씌우고 싶다, 그러면은 꼭 안과에서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안경 처방을 받아야 그 아이에 맞는 안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택트 렌즈인데요. 근데 컨택트 렌즈는 사실 안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중 안경점에서 많이 나와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논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마이사이트 정도는 근시 진행 억제를 좀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드림 렌즈죠. 우리가 이제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렌즈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 드림 렌즈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일찍 시작할수록 그 근시 진행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약물요법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입니다. 근데 아트로핀은 이제 농도가 이제 약물로 사용할 때 다 다르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서도 좀 불편함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농도부터 순차적으로 증량을 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병합요법. 예를 들어 드림 렌즈를 한다고 했을 때 드림 렌즈만 했는데도 진행이 빠른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드림 렌즈와 약물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병합요법만을 해도 효과를 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딥렌즈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아이는 아트로피만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눈이 나빠져요. 하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진료보신 원장님께 의논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 근시 진행 속도를 또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치료 효과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수치를 봅니다. 구면 렌즈 대응치, 그 도수의 변화값, 그 다음에 안축장 길이, 이 눈의 길이의 변화값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구면 렌즈 대응치는 디옵터잖아요. 이게 1년에 0.5 디옵터 이내로 나빠진다. 그리고 이제 안축장의 길이는 3mm 이내로 길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 나이 같은 경우는 막 성장을 할 때는 이 생리적으로 안축장 길이가 막 성장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치료 효과와 이 생리적 안축장 길이의 변화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우리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또 많이 맞습니다. 키 때문에. 근데 갑자기 키가 커지면 안축장 길이 갑자기 또 길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맞는 친구들도 저희가 드립렌즈를 하거나 근시 치료를 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갖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결국 언제 중단하냐? 보통 13세에서 1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슬슬 치료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또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구면 렌즈 대응치죠. 또 도수가 한 1년에 한 0.25 디옵터 이내로 좀 나빠지고 이제 안정이 됐다. 그 안축장의 길이 변화도 1년에 한 0.1mm 이내로 좀 크게 변화 없이 안정이 됐다.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슬슬 치료를 중단하는 거를 고려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트로핀 같은 약물들은 이제 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줄이면 또 다시 나빠질 수가 있어서 농도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아이의 성장 속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해야 됩니다. 시력 치료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요 현상처럼 갑자기 중단하면 나빠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단하고 나서 이 변화가 잘 유지되는지까지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키포인트 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서 기울이신다고 하면 우리 아이의 근시 진행은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안경을 또 벗게 해줘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리플이나 문의 주시고요.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